안녕하세요. 범킴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스타링크의 T모바일과의 제휴, BIT 분야의 IT와 국영수만큼 중요해지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K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땡땡땡 교수님에 의하면 전통적인 BIT 분야인 자동차 항공 분야가 IT화 되어가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자체 정보 자산이 생겨나고 이는 많은 정보 보안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IT 산업의 절반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일자리나 사무 처리 대상의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텔레매틱스라는 오토 PC 개념이 등장하고 이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느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황비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 주인공 황비용이 한의학 중 침수를 이용해서 당시 서양 의사들을 압도합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한의학은 음양오행, 경락 등으로 인체 구조 기능을 탐구하고 치료하는 학문인데 현대 의료기기인 CT 촬영이나 내시경 장치 등이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서양의학은 처음에는 아라비아의학, 인도의학, 중국의학과 교류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적, 서양과학적 요소와 함께 발달하며 자연과학 외 인간의 창작물인 영상과학, 화학, 컴퓨터, 데이터, 로봇 등 분석적, 공격적 학문으로 결합, 확장되어 가며 한의학에 비해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의학은 서양의학 안의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인간의 운전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인식이 퍼지듯 의사에 의한 진단과 수술보다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을 진단 처방하고 로봇 수술에 의한 솔루션이 인정받는다면 컴퓨터 기술이 인간에 의한 의료 서비스 치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편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서 한참을 진료 대기할 필요 없는 화상진료, 집에서 처방전 출력을 해서 제약사로부터 직접 약을 구매하는 등 우리들의 니즈에도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로봇 쪽을 좀 살펴보면 일본 혼다 로보틱스 연구소는 2000년 아시모라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한 후 산업에서는 제조 로봇을 제외하면 그 뒤로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외형으로 노동과 판단을 대신할 임무 수행의 로봇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등장을 앞두고 테슬라가 실현한 기술만을 볼 때 이러한 발전된 로봇의 출현은 수년 내 가능해 보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의 대량 생산, 빅데이터, 코딩,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펠콘 9 등 우주선 소재 과학의 경험 등이 녹여낸 성과가 테슬라가 고된 일과 판단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단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의 출현은 인간들의 직업이 없어지고 우리는 정부의 보조받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과는 반대로 노동시간은 줄 것이고 유희, 시간 때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상하던 5세대 6G 통신을 건너뛰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라는 6세대 6G를 앞세워 이번에 T모바일과 협력을 하게 되는데 스타링크는 불모지 오지 등 인간의 무대가 아니었던 곳에 지구 내 인간 영역의 활동 무대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즉, 로봇 산업은 광범위한 이동통신 지역과 함께 IT 소프트웨어, 정보자산, 정보보안 활용 범위와 활동 무대에 있어 이전에 생각지 못한 사회 변화와 가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60년대 플로리다 등 더운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에 에어컨이 발명되면서 그곳은 큰 도시를 이루고 관광지를 이룬 역사를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만든 기술은 더 큰 파급력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시적인 기술 발전에 우리 개인의 닥칠 변화로는 해외 주식 투자 우선순위가 변하거나 일자리, 부동산 가치, 이념, 가치의 변화 등 많겠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할 때 변화의 시기에
아이들은 국영수만큼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더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차화정 등의 경쟁 산업이 많아 일정한 대학을 나오면 취업과 소득이 보장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퍼스널 컴퓨터 이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용 반도체라 불리는 수요까지 우리나라에게 일정한 먹거리가 되었다고 업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현재는 휴대폰용 반도체 수요가 정체되는 동안 전기차 부품에서 확실한 수요는 가져가지 못하고 5G에서도 기대를 모았던 경쟁력은 6G와 함께 알 수 없는 형국으로 되어가는 반면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고 미국, 중국 등은 자국들이 수직 계열화에 열을 올리고 돈이 되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을 독식해 유리한 입장을 지키려는 정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화정도 반도체도 노력하고 또 해외 주식 투자로 외화를 벌 수도 있겠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든 인간의 빈 시간을 채울 게임, 엔터,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넘겨짓게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영수도 중요할 것입니다. 수학은 논리학, 분석 철학 등과 관련되고 컴퓨터는 영상을 수 계산만으로 모양을 파악해 공간의 숫자 데이터로 표현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영어와 국어는 패권국가의 언어를 외국 없이 전달받거나 정보 추출이 도구로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가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컴퓨터와 의사소통,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성인이 되어 개념의 완성도가 높은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게임, 영상, e스포츠, 전자상거래, 정보보안 등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오바마 시절부터 스템이라고 하여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스를 강조했으며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들은 완전 고용 상태이고 우수한 인민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생기를 불어넣는 미국은 영주권을 주는 학생도 주로 공대생 유학생이 되겠죠. 그런 말을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중 코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바는 안드로이드, 빅데이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과 그 개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코딩은 자율주행과 관련되며 자율주행의 인공지능 중 빅데이터, AI 기술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 커버 스토리, 넥슨 유튜브의 토크 컨스트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 작가는 코딩의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소스를 참고해 세계 최초 개인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이나 연구소도 필요 없고 그 대신 그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딩을 통해서요. 이러한 코딩을 무기로 해서 성공한 인물들 중에는 김정주 씨, 이재용 씨, 김범수 씨, 송재경 씨, 이혜진 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실현이 될 수 있지만 국영수만이 강조된 의대, 고시 등의 코스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에 의한 교육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의학처럼 적은 수요가 있는 곳에서 경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뭐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꼬맹이도 1년 전부터 코딩에 입문을 했는데요. 저의 이런 발언과 생각이 그 녀석의 경쟁력들을 많게 만든다는 그러한 편협한 사고보다는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조기 교육을 통해 스스로 크고 다양한 분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교육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튜브 세대의 출현, 게임,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었나요? 세계를 국경 없이 하나로 묶어주면서 영토 전쟁이나 할거주의가 필요 없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한 분리주의나 구별이었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컴퓨터 사이언스. 아직은 초기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그 기술을 통해 사람이 소유 스펙 등으로 구별되지 않고 함께 편해지길 기대하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이나 영혼의 성숙의 길을 가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